봅시다. 자, 그러면 그냥 한번 그냥 공개적으로 준다고 생각하고 합시다. 자, 오늘은 국어에 여러 가지 품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물어보죠. 엄마 따라서 마트에 가거나 엄마 심부름을 마트 간 적 있나요? 저 마트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마트 간다고 칩시다. 이마트 가서 엄마가 만약에 김밥 재료를 사와라 그러면 어디로 무슨 코너로 가야 되죠? 식료품. 식료품 코너로 갑니다. 자, 그리고 핸드폰 충전기를 사라고 하면 어디로 가나요? 전자제품. 전자제품. 자, 그러면 다리미를 사오라고 그러나요? 가전제품. 맞아요. 가전제품 코너로 갑니다. 그럼 품사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요. 이 품사입니다. 이 품사를 어떻게 쓰냐면 한문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물건 품자라고 하죠. 그리고 품사라고 쓸 때는 사자는 한문으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말 사자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품사는 같은 물건을 묶어놓은 거하고 똑같이 식료품은 먹고 마시는 걸 같이 묶어놓은 거고 전자제품은 전자로 돌아가는 그렇게 만들어진 물건을 묶어놓은 거고 집에서 쓰는 전자물품을 묶어놓은 거 같은 성격이 있는 것을 묶어놓은 것처럼 같은 성격이 있는 말을 묶어놓은 것 우리는 말할 때 품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품사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쭉 종류로 나눴더니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지더라는 거죠. 하나는 변하지 않는 말과 변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서 가변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 나눠놓고 세보니까 먼저 불변에 있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철수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철수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거는 명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철수를 대신해서 그라고 하면 대명사가 됩니다. 실제로 명사 볼까요? 명사는 이렇게 쓰는 거죠. 명사는 이름을 부를 때 쓰는 말이라는 뜻으로 이름명 그리고 말사 이름을 부를 때 쓰는 말을 우리는 명사라고 하죠. 그걸 대신했을 때는 대신한다 해서 대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명사나 대명사의 활용은 뭘까요? 주어가 되기도 하고 목적어가 되기도 하는 거죠. 학교에서 몇 번이라고? 19번. 그럼 학교에서 2반 19번 이렇게 하면 넌 줄 알 거고 학교에서 몇 번째 한다고? 첫 번째. 그럼 학교에서 2반에서 첫 번째 하는 학생이라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수사라고 합니다. 수사는 양수사, 서수사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러면 명사 볼게요. 명사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다양한 종류는 이 명사, 그리고 대명사도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그리고 수사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이걸 다 묶어서 물으면 뭐냐면 체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살펴볼게요. 사람의 몸이 있어요. 이 몸을 말할 때 우리는 체온이라고 하죠. 이 몸체 따라 썼죠. 말의 문장에서 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뭘 할까요? 주어나 목적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이 체온이 어떻다? 체온이 잘생겼다? 체온이 빠르다? 어떻게 말할까요? 여기서 만약 철수가 빠르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럼 어떤 문장이 발생될까요? 철수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쓰이는 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철수가 빠르다. 동사죠. 동사는 동사 먼저 살펴볼게요. 이렇게 쓰거든요. 자, 움직일 동사입니다. 움직임과 관계된 거. 움직임과 관계된 모든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양에 대해서 철수가 잘생겼다. 철수는 잘생겼다. 이렇게 말한다 하시죠. 그럼 이건 우리는 형용사라고 그러죠. 이거는 서로 문장에서 바뀌더라는 거죠. 형태나 얼굴 모양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을 형용사, 동작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동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뀌더라는 거죠. 철수가 빠르다. 아니면 영희가 있어요. 영희는 이쁘다라고 한번 합시다. 자, 그러면 철수가 빠르다. 빠르네? 빠를까?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이 바뀌더라는 거죠. 영희가 이쁘다. 이쁘네? 이쁠까? 바뀌더라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가변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말을 우리가 용언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용된다는 말로 쓸 용자를 써서 용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문장의 몸 같은 존재고
이거는 문장에 대해 설명하는 이걸로도 문장은 충분히 구성됩니다. 철수가 빠르다 해도 이 문장이 되고 연희가 이쁘다 해도 문장이 되는데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좀 꾸며볼게요. 잘생긴 철수가 어떻게 해요? 매우 빠르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잘생기는 철수를 꾸며주고 매우는 빠르다를 꾸며주죠. 옛날에는 사람의 직분이나 아니면 신분을 뭐로 알 수 있었냐면 갓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갓은 머리 위에 쓰겠죠. 지금 모자를 쓰지만 갓을 한자로 갓관자라고 그럽니다. 체온을 꾸며주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관용사라고 하는 거죠. 즉 관용사는 체온 앞에 붙어서 사람 몸이라면 사람 앞에 붙어서 그 문장을 수식해주는 체온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면 체온이 용어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관용사 또 말 관용사와 똑같이 여기는 용어를 꾸며주는 말인데 이걸 제가 부사라고 합니다. 부가적으로 붙어서 쓰이는 말이라고 해서 부사라고 하죠. 그리고 관용사나 부사는 문장을 꾸며주기 때문에 이것들은 수식어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몇 개 배웠어요? 체언을 배웠고요. 용언을 배웠고요. 수식언을 배웠어요.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고 배웠고요. 용언에는 동사, 형사, 그리고 수식언에는 관용사와 부사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잠깐 다른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영작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영작을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할까요? I love you. 그렇죠. I love you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말에는 다르게 한번 고쳐볼게요.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쓴다 해도 똑같이 I love you. 아니면 뒤에는 앞에 빼가지고 사랑한다. 나는 너를 해도 이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도 많죠. 사랑한다. 너를 나는 똑같이 전달돼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이렇게 해서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는 거는 우리나라 말은 영어하고 다르게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의 순서가 이루어져 있지만 국어는 여기 뒤에 뭐가 쓰이는가에 따라서 문장에서 문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관계언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한다면 여기는 너자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목적격 조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적어가 될 수 있게끔 자격을 부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격조사. 격조사는 자격을 부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실험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실험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죠. 교수라고 하죠.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다고 해서요. 교수님을 돕는 사람을 조교라고 하죠. 조자가 돕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격을 부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말을 격조사라고 하는데 격조사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예를 들면 한 입에 들어갈게요. 보조사라고 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그녀는 그만 사랑했다. 그녀도 사랑했다. 위에 있는 글은 그녀는 이 세상 모든 남자 중에서 오직 그만 사랑했단 말이고 밑에 있는 말은 그는 이 세상 모든 여자도 사랑하고 그녀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을 보조사라고 합니다. 둘 다 조사에 포함이 됩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말하게 되면 여기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주격조사 는 있잖아요. 는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틀렸어요. 주격 이건 뭐냐 그러면 보조사에 들어가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는을 써요. 근데 처음에 등장할 때는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말이 딴 데 넘어가기 전에 다시 넘어볼게요. 이렇게 문장과의 관계를 말하는 걸 우리는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것은 무엇에 포함된다고요? 관계언에 포함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전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 한번 살펴볼까요? 명사 하나, 대명사 하나, 수사 하나, 3개요. 동사 하나, 형사 하나, 포함 5개예요. 그리고 관용사 하나, 그리고 부사 하나. 그래가지고 뭐 5개, 6개, 7개예요. 여기다가 이 문장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독립은이라고 하죠. 이것을 여기에 두는 걸 우리가 감탄사가 있습니다.
이 수업을 왜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학교에서 문법상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자, 체언 뒤에 뭐가 붙을 때 영언 뒤에 뭐가 붙을 때 이런 말을 하는데 체언이 뭔지 모르고 수업 듣는 데가 있다고. 명사 뒤에 붙을 때, 대명사 뒤에 붙을 때, 수사 뒤에 붙을 때, 양수사 뒤에 붙을 때, 서수사 뒤에 붙을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쫙 줄여가지고 뭐냐면 체언 뒤에 뭐가 붙을 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체언이 뭔지 모르고 용언이 뭔지 모르고 수식어이 뭔지 모르고 관계어이 뭔지 모르고 독립어이 뭔지 모르고 수업을 들으면 수업 듣는 게 아니라고 노는 거란 말이야. 자,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하기 바랍니다. 이해됐죠?